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결정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일그러진 입방 구조. 자, 우리가 앞에서는 우리가 입방 구조 몇 가지를 배웠죠? 어떤 걸 배웠죠? 단순 입방 구조, 그다음에 최신 입방 구조, 그리고 면심 입방 구조를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런 입방 구조들은 각각 정육면체죠. 정육면체. 근데 이 정육면체가 대칭성이 무너지면서 생성되는 구조를 이제 일그러진 입방 구조라고 해요. 이게 아래에서 보듯이 요 변의 길이가 달라지거나 모서리 간의 각이 여기 모서리 간의 각이 90도가 아닌 일그러진 구조일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일그러진 입방 구조를 나타내요. 교과서에서는 문제를 냈죠. 요게 이제 빈 공간인데 뭐 이거는 제가 뭐 설명하는 것보다는 한번 저도 이렇게 찾아서 좀 그려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서 어떤 일그러진 입방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좀 손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큐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면체, 우리가 아까 이전에 배웠던 입방 구조, 즉 단순 입방 구조, 최신 입방 구조, 면신 입방 구조를 다 큐빅이라고 하죠. 큐빅은 이렇게 정육면체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와 다른, 즉 변의 길이나 여기 있는 모서리 간의 각이 다른 이렇게 정방전개, 육방전개, 사방전개, 삼방전개, 단사전개, 삼사전개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노트에 한번 그려보고 이런 게 있다라고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조밀 구조. 이제 클라시스트 패킹. 그냥 여기 이제 조밀하다는 구조잖아. 그러니까 이 단위체 안에 단위세포 안에 그 원자들이 조밀하게 있다. 그래서 이 조밀 구조는 이 결정 구조를 이룰 때 가장 조밀하게 원자들이 쌓이는 경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헥사고널 클러시스트 패킹이라고 해서 육방 조밀 쌓임이에요. 그래서 앞글자를 떼서 HCP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약자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입방 조밀 쌓임이 있어요. 큐빅 클러시스트 패킹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CCP라고 해요. 이게 면심 입방 구조와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면심 입방 구조 그죠? 꼭지점에 이렇게 8개 꼭지점이 있고 각 면에 이렇게 원자가 하나씩 있다. 그죠? 그거 배웠었잖아요. 이 두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밀 쌓임으로 생성되는 결정 구조 이 두 가지 그림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봅시다. A에서 보면 이거 하나 여기 밑에 이제 하나의 원자들이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한 층으로 이렇게 쌓여 있다고 해봐요. 요 하얀색은 A라고 할게요. A에 보면 구를 이렇게 촘촘히 쌓아도 여기에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비죠. 그렇죠? 공간이 이렇게 비죠. 그렇죠? 그 공간이 비기 때문에 그 위에 우리가 또 쌓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A에 여기 그다음에 B라는 어떤 원자를 이렇게 다 쌓을 수가 있어요. 여기 다 쌓을 수가 있어요. 근데 A 위에 B를 이렇게 쌓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그렇죠? 이렇게 삼각형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씩 쌓는 거. 근데 이 B 위에 쌓는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육방 조밀 쌓임 구조를 이루는 이런 쌓임 구조인데 하나는 뭐냐? 아래층에 1층에 있는 이 A와 똑같은 위치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3층인데 요 바로 밑에 A층이 똑같이 쌓여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쌓여. 즉 보면 여기가 1층이고 1층 A고
여기가 3층 B예요. 그러니까 요 위치랑 똑같이 이렇게 쌓인 거를 우리가 이 형태를 육방 조밀 쌓임이라고 해요. 좀 그리고 자, 이런 입방 조밀 쌓임 구조는 자, 여기 보시면 자, 밑에 1층 보시면 여기는 지금 빈 공간이죠. 빈 공간이죠. 그쵸? 빈 공간이죠. 그 빈 공간에 그 다음 3층에 있는 요 원자들이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쌓이면 요런 면심 입방 구조 형태가 된다. 응?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우리가 조밀 쌓임으로 생성되는 결정 구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좀 이해 갔죠? 이게 조금 한번 그 공책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 4.3 CCP와 같은 구조인 FCC는 자, CCP가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죠? Cubic Closest Packing이라고 했죠? 즉 입방 조밀 쌓임이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면신 입방 구조랑 똑같다고 했죠? 똑같은 게 아니라 면신 입방 구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FCC라고 부르잖아요. FCC. 그렇죠? 자, 봅시다. CCP와 같은 구조인 FCC는 단위세포 내에 4개의 원자를 가지죠. 여기 안에 4개의 원자가 있죠. 4개의 원자. 꼭지점에 8분의 1, 면에 2분의 1짜리가 6개. 그리고 꼭지점에 8분의 1이 8개 해가지고 3, 1 해가지고 4개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BCC는 2개의 원자를 가진 자. 자, BCC라는 게 뭐죠? 앞에서 배운 Body Centered Cubic이라고 했죠? 즉, 자, 8개의 꼭지점에 이렇게 원자가 하나 있고 중심에 하나가 있다고 했죠? 중심에 하나 있는 것은 원자가 하나, 온전히 하나 있고 꼭지점은 8분의 1이라고 했죠? 그래서 곱하기 8개 하면 2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해를 했죠? 그러면 이를 이용해서 각 단위 세포 내의 빈 공간의 퍼센트를 구하여라.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빈 공간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위셀, 그러니까 여기 정육면체의 부피에서 그다음에 요 차지하는 이 단위셀 안에 차지하는 원자의 부피로 이렇게 나누어주면, 그렇죠? 어? 나눠주고 곱하기 100 하면 이게 하면 그 이 부피 안에서 차지하는 원자의 부피겠죠? 그 부피가 나오면 그 100에서 다시 이렇게 빼면 빈 공간의 부피가 나오겠죠. 빈 공간의 부피의 공간 퍼센트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그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잠깐 지울게요. 자, 일단 그러면 이 면심입방 구조에서의 각 단위 세포 내 빈 공간의 퍼센트를 구하여라. 자, 봅시다. 자, 면심입방 구조는 FCC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자, 전체 여기 정육면체 부피는 어떻게 구했죠? A 곱하기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죠? 그러면 A 3승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원자의 부피. 자, 여기 원자 단위셀 안에는 4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원자를 진짜 온전한 구라고 생각했을 때 구의 부피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공식 있잖아요. 3분의 4파이 아래 세제곱이죠. 3분의 4파이 아래 세제곱. 아이고, 4파이 아래 세제곱. 그죠? 자, 여기다가 이 구가 몇 개 있다고 했죠? 4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요걸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는 구한 게 전체 부피에서 그 단위셀 안에 원자가 차지하는 부피죠? 그쵸? 그쵸? 그러면 자, 이걸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이전에 면신입방 구조에서 이 변과 이 반지름 간에 관한 공식을 우리가 유도를 했었죠? 자, 그게 뭐죠? 면신입방 루트 2a는 4r이잖아요. 그쵸? 벌써 까먹은 건 아니죠? 자, R. 자, 그러면 요 공식에서 a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루트 2분의 4r의 세제곱 그 다음에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
곱하기 4가 되겠죠. 그죠? 자, 이거를 해주면 요거를 세제곱, 루트 2의 세제곱은 2 루트 2죠? 그 다음에 자, 4의 세제곱 곱하기 R의 세제곱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3분의 그 다음에 4 곱하기 파이 R의 세제곱. 자, 그러면 여기 곱해서 분모로 가고, 그쵸?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수학이죠? 이거 곱해서 분자로 가고, 그죠? 2 루트 2. 자, 그러면 약분을 한번 해주면 되겠죠? 제가 뭐 빼먹은 건 없죠? 그리고, 자, 4, 그죠? 아래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2겠죠? 2, 그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16, 그 다음에 2 루트 2 파이죠? 2는 8, 2, 그죠? 루트 2, 잠깐만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은데? 아! 여기 4를 안 곱했죠? 미안해. 어쩐지. 아, 이거 지금 헷갈리니까 잠깐만. 이거 다시 할게요. 이거 4를 여기다 안 곱했어요. 그쵸? 여기 안 썼어요. 자, 봅시다. 요거 곱하면 3 곱하기 4의 세제곱, 그 다음에 아래 3승, 그죠? 분의 요거 곱해서 분자로 가면 4 곱하기 파이 아래 세제곱 곱하기 4, 그 다음에 곱하기 2 루트 2, 맞죠? 요거 배우고 하고, 이게 내양을 곱해서 분모로 가고 외양을 곱해서 분자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자, 4 두 개 없애면 요거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 세제곱 없애고, 그러면 2 하면 3이 6분의 얼마 돼요? 루트 2 파이가 되죠. 그죠? 그죠? 다 구했죠? 그럼 이게 6분의 루트 2 파이가 되는 거예요. 파이. 자,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0.7401이죠? 파이는 3.14니까, 그죠? 루트 2. 공안용 계산기로 해야 돼요. 그럼 요거는, 자, 요거는 이 0.7401이 전체를 1로 봤을 때 0.7401이 자, 여기 단위셀 안에 원자가 차 있는 부분이죠. 그럼 이걸 반대로 1에서 0.7401을 빼면 되죠. 그럼 이게 얼마 돼요? 이게 0.26이 되잖아요. 그렇죠? 0.26이라는 거는요. 빈 공간이 26% 있다는 거죠. 그렇죠? 면심 입방 구조일 경우에는 빈 공간이 26%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잠깐 지울게요. 그 다음에, 요 채심 입방에서는 빈 공간이 얼마인지 구해봅시다. 자, BCC 채심 입방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도 부피는, 자,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그러면 A의 세제곱. 자, 아까 전에 9의 원자가 여기 안에 있는 단위셀 안에는 두 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두 개가 있다고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채심 입방 구조에서 변과 반지름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루트 3 A는 4R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루트 3A 4R. 그러면 여기 모서리 변의 길이는 루트 3분의 4R이 되겠죠. 그죠?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할게요. 아마 어떻게 돼요? 루트 3 4R의 세제곱, 그 다음에 3분의 4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2가 되겠죠. 이거를 다시 하면 요거는 3 루트 3이 되겠고, 요거는 4의 세제곱 R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4 파이 R의 제곱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거 곱하고 분모, 이거 곱하기 분자. 그렇죠? 그러면 4의 세제곱 R의 세제곱 곱하기 3, 그 다음에 4파이 R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3 루트 3 하면 되겠죠. 그죠? 잘 따라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거 세제곱이에요. 세제곱. 그러면 R의 세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하나 지워주고 여긴 2겠죠. 자, 그러면 이게 8분의 어떻게 돼요? 2파이 루트 3이 되죠. 그죠? 그러면 아니죠. 8이 아니죠. 이게 4의 제곱이니까 16이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러면 역분하면 8이 되죠. 그러면
8 루트 3 8분의 루트 3 파이가 되죠. 그죠? 요게 8분의 루트 3 파이라는 얘기죠. 자, 요거는 자, 최씨 밑방에서 이 단위 셀 안에 두 개의 원자가 채워진 부피 퍼센트.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파이로 여기서 계산을 공항 계산기로 하면 얼마나요? 0.68이 되죠? 그러면 전체를 1로 봤을 때 그러면 여기 차지하는 부피 0.68을 빼면 이게 얼마예요? 얼마냐? 0.32가 되죠? 즉 빈 공간은 최씨 밑방 구조의 빈 공간은 32%가 되겠죠. 됐죠? 자,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